어미의 종류에 대해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미는 크게 선어말어미와 어말어미로 나뉘어집니다. 선어말어미는 어미 앞에 오는 어미이고 어말어미는 단어의 맨 끝에 오는 어미입니다. 단어의 맨 끝은 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단어마다 어말어미는 하나밖에 올 수가 없습니다. 선어말어미는 여러 가지가 올 수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공대법 선어말어미 먼저, 즉 높임과 관련된 선어말어미 먼저 나오고 시간 관련 선어말어미가 나옵니다. 어말어미는 종결어미와 비종결어미로 구분이 됩니다. 종결어미는 단어의 맨 끝에 올 뿐만 아니라 문장의 맨 끝, 서술어의 맨 끝에 와서 문장을 종결시키는 어미입니다. 이 어미는 문장의 종류를 결정합니다. 평서형, 감탄형, 의문형, 명령형, 청유형 등 문장의 종류를 결정하는데 이러한 어미들이 쓰이고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어의 맨 끝에 오지만 문장을 종결시키지 않는다고 하여 비종결어미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결어미와 전성어미입니다. 연결어미는 크게 세 가지 대등적 연결어미와 종속적 연결어미로 나뉩니다. 그리고 보조적 연결어미가 있습니다. 대등적 연결어미와 종속적 연결어미는 절과 절을 잇는데 사용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과 관련하여 이 어미들을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특별히 이어진 문장을 공부할 때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적 연결어미가 형태에서는 조금 더 중요합니다.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하나의 서술어로 기능하게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앉아 있다라는 말처럼 이 문장의 서술어는 앉다와 있다라는 두 개의 용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앉다라는 것은 조금 더 뜻이 있는 용언이고 있다라는 것은 이 앉다라는 것을 보조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상태를 드러내는 용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용언이 두 개가 나올 때 앞에 나오는 용언을 본 용언이라고 하고 뒤에 나오는 용언을 보조 용언이라고 합니다. 이 본 용언이 주된 의미를 담당하고 있고 보조 용언은 본 용언의 의미를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더한다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본 용언과 보조 용언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보조적 연결어미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어간은 반드시 어미를 필요로 한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의존 형태소로서 어미가 있어야지 어간이 단어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간 뒤에 바로 어간이 오는 것은 우리말 문법에 맞지 않습니다. 어간 다음에 어간이 오는 것은 보통의 우리나라 문법 체계에 맞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다라면 예외적으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용언과 용언을 연결할 때는 반드시 보조적 연결어미를 써 주어야 합니다. 전성어미입니다. 부사형 전성어미라고 자습서에 나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학교 문법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부사형 전성어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부사형 전성어미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에 쓰이는 어미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할 때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것은 명사형 전성어미와 관형사형 전성어미입니다. 명사형 전성어미는 용언이 서술어가 아니라
명사처럼 기능하게 합니다. 그 말은 명사처럼 조사와 결합하여 여러 가지 문장 성분으로 쓰일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장에서 그녀가 승우를 연모했음이 밝혀졌다. 이 문장의 전체 주어는 그녀가 승우를 연모했음이입니다. 우리가 이 이라고 하는 주격 조사를 몇 차례 봤을 겁니다. 그리고 서술어는 밝혀졌다입니다. 해서 이 절이 주어가 있고 서술어가 있으니까 이 절이 그녀가 승우를 연모했다라고 하는 절이 이 문장에서는 주어로 쓰입니다. 마치 명사가 조사와 결합하여서 주어로 쓰이듯이 말입니다. 해서 음과 기 뒤에는 항상 조사가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조사와 결합해서 여러 가지 문장 성분으로 쓰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관형사형 전성어미입니다. 예문들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예문에서는 그 드라마가 반영되니 뒤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또 예전에 유행했더니 가수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또 사랑하느니 그대를 꾸며주고 있고 아름다우니 보영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눈에 넣어도 안 아프리 우리 학생들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마치 무엇처럼? 관형사처럼 서술어로 쓰여야 되는 용언이 관형사처럼 명사를 꾸며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관형어라고 하는 문장 성분이 있습니다. 내가 사하고 어하고 구분을 철저하게 하라고 했을 겁니다. 이제 명사 플러스 조사를 수식하는 문장 성분을 우리가 이 관형어라고 하는데 용언이 서술어가 아니고 관형어로 기능하게 하기 때문에 관형사처럼, 관형사는 무조건 관형어거든요. 관형사처럼 무조건 관형어로 기능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관형사는 무조건 관형어입니다. 그러한 관형사처럼 용언이 관형어로 기능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미들을 관형사형 전성어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형사형 전성어미는 시제와 동사냐 형용사에 따라서 붙을 수 있는 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 던에다가는 형용사라고만 적지 말고 동사라고도 하나 적어 놓아 주십시오. 일던이라는 표현도 우리가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던은 동사나 형용사 둘 다 붙을 수 있고 과거로만 쓰이고 은 같은 경우에는 동사의 경우는 과거에 쓰이고 형용사의 경우에는 현재에 쓰이고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고,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은은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똑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현재는 는 그리고 미래는 동사 형용사 상관없이 를 쓰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입니다. 일단 활용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건 지금 우리가 살펴볼 것은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는 것에 대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활용이 어간에 어미가 결합하는 어미가 달라져서 그 형태가 달라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은 결국에는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는 그 과정을 다루는 영역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이 있는데 우선 규칙 활용부터 보겠습니다. 어간, 어미가 항상 일정한 형태로 유지가 되거나
어간 어미의 형태의 변화를 일정한 규칙으로 설명 가능한 활용입니다. 여러분들 밑에 밑줄 한번 쳐보겠습니다. 어간 어미의 형태의 변화. 자, 어간 어미의 형태가 변한다는 말은 무엇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냐? 이 형태가 존재한다라는 말입니다. 즉, 규칙 활용은 어간 어미의 이 형태가 없거나 어간 어미가 항상 일정한 형태로 유지가 된다라는 것은 어간 어미의 이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어간 어미의 형태의 변화, 즉 이 형태를 일정한 규칙으로 설명이 가능한 활용을 우리가 규칙 활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